왜 나는 자꾸만 비교하게 될까? 왜 나는 항상 남의 기준에서 나를 평가할까?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은 밤에 잠들기 직전 조용한 순간에 문득 떠올리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잠시 멈칫합니다. 하지만 곧 다시 일상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갑니다. 출근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SNS를 확인하고 누군가와 비교하며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장자의 자유사상, 즉 도가 철학의 핵심 개념을 통해 이런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단순히 철학서를 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철학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스며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사유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바람처럼 가고 구름처럼 오는 것. 이 말은 단순히 방랑하거나 책임에서 도피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 타인의 판단, 사회의 틀에서 벗어나 진짜 나답게 존재하는 법을 말합니다. 장자의 자유는 단순한 철학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며 우리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장자가 말하는 진짜 나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장자는 누구인가? 장자는 기원전 4세기경 중국 전국시대에 활동한 사상가 장주의 이름을 딴 책입니다. 도가 철학의 양대 산맥인 노자와 장자 가운데 장자는 특히 자유와 상대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자는 지극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전국시대는 모든 나라가 서로 싸우고 인간의 삶은 끝없는 경쟁과 불안 속에 놓여있던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사상가들이 질서를 외쳤고 도덕과 법률로 인간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보다 나아지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도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이름 지어진 순간 그것은 이미 본래의 도가 아니다. 그에게 도란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동시에 그 자체로 설명 불가능한 자연의 흐름입니다. 어떤 규칙이나 원칙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저 스스로 그러한 자연인 것이죠. 장자에게 중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으로 보고 그 속에서 고정된 자아나 절대적 기준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말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잇고 사람은 돌을 잇는다. 이 말은 단순히 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자유로운 자는 자기가 물속에 있다는 것조차 잊고 그냥 그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은 규정할 수 없고 정답이 없으며 그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장자는 그런 삶을 향해 지금도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흐름에 따라가라. 얽매이지 마라. 너로 살아라. 나를 얽매는 것들, 자유를 가로막는 심리적 덫들. 우리는 흔히 자유롭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자유를 자신의 손으로 거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자는 이 점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대는 본래 자유로운 존재다. 다만 스스로 만든 줄에 묶여 있을 뿐.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남의 성공, 남의 재산, 남의 팔로워 수, 심지어 남의 행복. 장자는 이런 비교심을 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물고기를 보고는 물속에 살지 못함을 한탄하고 새를 보고는 하늘을 날지 못함을 한탄한다. 하지만 물고기는 하늘을 부러워하지 않고 새는 물속을 탐내지 않습니다. 비교는 인간만이 스스로 만들어낸 굴레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군자가 진인을 알지 못하면 끝내 자유를 모른다. 진인이란 남이 만들어준 역할을 벗고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부모, 자식, 직장인, 시민이라는 이름 속에 내 진짜 마음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장자는 이것을 진짜 나를 잃어버리는 병이라 경고합니다. 장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은 정말 그대의 욕망인가? 아니면 타인이 심어놓은 환상인가? 우리는 자동차, 명품, 좋은 집을 원하지만 그 소망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은 갈망만 남습니다. 장자는 이런 욕망이 끝없는 속박이라고 봅니다. 욕망은 사슬이다. 금으로 만든 사슬일 뿐이다. 장자는 언어 자체를 불신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말하는 순간 도는 멀어진다. 무언가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고정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름으로 서로를 단죄하죠. 이건 옳다, 넌 틀렸다, 저건 성공이다. 장자는 이런 언어의 틀을 부수어야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장자의 철학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 만든 감옥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그대를 묶었습니까? 그대는 지금 당장 그 줄을 끊을 수 있습니다. 무의의 지에 억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의 힘. 세상이 말합니다. 노력해야 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꿈을 향해 나아가라. 멈추면 안 돼. 하지만 장자는 묻습니다. 그건 내 진짜 꿈이니? 아니면 세상이 강요한 거니? 억지로 애쓰는 삶 정말 내 삶이니? 장자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의하지 않음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의란 억지로 애쓰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물을 보세요. 물은 싸우지 않습니다. 흐르는 대로 흐르고 막히면 돌아갑니다. 장자는 바로 이 물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고 억지로 세상과 경쟁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무의입니다. 장자는 가장 유능한 사람은 마치 무능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싸우지 않고 돋보이려 하지 않으며 조용히 자기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 무의의 삶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자유를 선물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무의는 힘을 발휘합니다. 무의의 사람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들지 않죠. 그들은 말 대신 존중과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게 됩니다. 무의는 비움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채우려고 애쓰지 않고 버림을 통해 진짜 나를 찾습니다. 도는 그릇에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비워서 도가 머물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장자, 당신은 요즘 무언가에 쫓기고 있나요?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있나요? 잠시 멈추어 보세요. 자연의 리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억지로 애쓰는 삶이 아니라 물처럼 흐르는 삶. 바람처럼 가볍고 구름처럼 자유로운 삶.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장자의 무의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연을 믿고 나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무의의 시작입니다. 물고기와 나비의 우화장자의 비유로 보는 자유의 심리학. 어느 날 장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나비가 되어 훨훨 날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 날고 꽃 위에 앉아 쉬고 아무런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잠에서 깼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장자가 되어 나비의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장자라는 존재가 사실은 나비의 꿈일 뿐인 것은 아닐까? 이것이 바로 호접지물. 장자의 대표적인 비유이자 현대 철학자들마저 감탄한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몽상이 아닙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은 과연 진짜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정의되는가? 만약 꿈속에 내가 나답다면 지금 이 삶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꿈일 수 있습니다. 장자는 그 무엇도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체성도 현실도 자유조차도 모두 유동적인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해시와 장자의 대화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강 위를 걷다가 친구 해시에게 말합니다. 저 물고기들 좀 봐. 얼마나 유쾌하게 노니는가. 저건 물고기의 즐거움이야. 그러자 해시는 대꾸하죠. 너는 물고기가 아니잖아. 물고기의 즐거움을 얻지 않으냐? 장자는 웃으며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가 아니기에 모른다 할 수 있지만 너 또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짧은 문답 속에는 세 가지 놀라운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1. 지식의 상대성. 어떤 존재의 기쁨이나 슬픔은 그 존재의 입장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 인간의 논리로는 물고기의 감정을 완전히 해석할 수 없죠.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라는 장자의 메시지입니다. 2. 주관적 자유의 인정. 자유는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과 관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자기 방식대로 자유롭고 장자는 그것을 보며 자신의 방식대로 느끼는 것. 이것이 장자가 말하는 자유는 그 자체로 경험되는 감각입니다. 3. 논리의 허점과 유희. 장자는 진지한 철학 속에 위트를 숨겨 놓았습니다. 논쟁을 피하지 않지만 그 논쟁조차도 놀이로 바꾸죠. 해시와 장자의 문답은 논리적 반박이 아니라 논리의 경계를 깨트리는 비틀기입니다. 장자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늘을 나는 새, 물을 가르는 물고기, 꿈을 꾸는 인간, 이 모두는 경계를 넘어 흐르는 존재들입니다. 너는 누구냐는 질문은 어쩌면 잘못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떻게 자유를 느끼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죠.
진짜 나로 살아가는 법 진인이라는 이상. 장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 그 이름은 진인입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해도 고요하며 타인이 비난해도 자신을 바꾸지 않으며 죽음조차도 그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장자 인간 3편에 등장하는 진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진인은 잠들면 꿈을 꾸고 깨어나면 세상을 잊는다. 기뻐하되 환희하지 않고 슬퍼하되 낙담하지 않는다. 진인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에 붙잡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흐르는 물처럼 살아갑니다. 억지로 고정된 자리를 만들지 않고 어떤 감정이든 흘러가게 둡니다. 진인의 자유는 자아 해체에서 온다. 장자는 진인을 자기 해체의 끝에서 등장시키는 존재로 그립니다. 진짜 나는 없다. 그러니 무엇이 되어도 괜찮다. 자신을 어떤 정체성으로 규정하지 않을 때 비로소 세상과 하나가 됩니다. 진인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득 찬 사람보다 강합니다. 비어있기에 어떤 것도 담을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 억지로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합니다. 그는 도와 함께 흘러가기에 인위적인 계획이나 계산에서 자유롭습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음. 장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변화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태어남도 하나의 변화이고 죽음도 그저 다른 변화일 뿐이다. 진인은 현실 도피형 초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에 철저히 뿌리내리고 그 현실을 초월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의 잣대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날의 진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안에도 진인이 숨어있는 건 아닐까요? 그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자유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제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당신은 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지금 이 삶이 무한히 반복되어도 괜찮은가? 장자는 우리에게 답을 직접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질문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자유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자유인이란 세상에서 떨어져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심 속을 걷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마음은 결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군자는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는다. 마치 바람이 형체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타인이 아닌 스스로에게서 묻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이 만들어내는 힘. 장자가 말한 진짜 자유는 비워냄에서 시작합니다. 비교를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이름을 비우고, 욕망을 비우고, 정체성을 비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나 도와 함께 흐르는 존재가 됩니다. 자유인은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흐름을 타고 나아갑니다. 장자가 꿈꾼 자유인의 모습. 장자는 나비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모른다. 우리는 그 꿈의 경계에서 살아갑니다. 진짜 현실은 어디이고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장자는 이 물음에 선언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몸으로 사유하라고 권합니다. 타인과 자신 사이의 경계를 흐리고 이익과 손해의 구분을 내려놓고 삶과 죽음의 경계조차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장자가 말한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란 더 많은 선택지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유란 모든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괜찮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조용히 이렇게 속삭입니다. 있는 그대로 살라. 억지로 되려 하지 말고 얽매이지도 말라. 그렇게 살면 그대는 이미 자유로운 것이다. 장자의 철학이 말하는 자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구속 없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존재, 세상과 타인, 죽음마저 받아들이며 자연과 하나 되는 경지. 우리는 모두 그런 가능성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잠든 진이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조용히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장자에서 배운 삶의 철학.